오늘은 49쪽에 할 차례죠. 자, 49쪽 펴시고, 전주에 우리가 수업을 한 내용 중에 법이 바뀐 게 또 있어요. 공법은 매달 바뀝니다. 그만큼 자주 바뀌니까 이 책도 1, 2, 3, 4 넉 달 딱 보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예. 뭐 애지중지해가 거기에 5만 색깔 다 입히가 이쁘게 화장시켜 놨고 책에다가 공들이지 말아 뜻이에요. 버릴 책이니까. 예. 알겠습니까? 네. 어디를 보여야 되느냐 하면 116쪽을 보세요. 어, 116쪽에 보면 우리 기반시설 종류라고 거기에 1번 기반시설이라는 해서 그 표를 여러분 읽어봐야 했죠. 네. 자, 거기에 교통시설의 제일 끝에 보시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이라는 거 있죠. 네. 그거 삭제하시고. 좋네.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다른 말로 바뀝니다. 그거 없애고 그 자리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바꾸세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자, 그렇게 바꾸세요. 네. 그래서 자동차 및 건설기의 검사시설이 아니고 이제 뭐로 바뀌었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자, 거기에 117쪽에 보시면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2번 예외라고 되어 있죠. 박스 안에 그 1번에 동그란 1번에 주차장 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이라는 그것도 있죠. 그것도 꺼버리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며칠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책은 49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49쪽에 보시면 입안 절차라다가 있죠. 여기서부터 오늘 할 차례죠. 전주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은 실행계획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실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배우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뭐 입안권자, 즉 수립권자 누구다, 결정권자 누구다까지 봤죠. 자, 거기에 이제는 49쪽에 입안 절차라고 되어 있죠. 수립 절차다 이 뜻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어떤 절차에 따라 수립을 하는지 그걸 배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써나가면 이렇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어떻게 수립을 할 건지 수립 절차. 자, 크게 4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수립 절차는. 첫째, 입안 절차가 있습니다. 자, 입안 절차에는 기초조사, 여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여러 가지 조사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데 뭐 생략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추가 조사 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의견 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공청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안 절차 끝나면 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결정 절차는
협의 절차와 심의 절차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결정이 되고 나면은 여기는 고시 열람 절차가 있습니다. 자, 고시다. 여기는 공고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고시라는 말을 썼어요. 이 고시라는 말은 이 계획의 내용을 글로 게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글로 게시. 자, 그래서 고시 절차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 계획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절차가 전개됩니다. 크게 이렇게 네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먼저 1번 기초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는 1번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준용해라, 의무적으로 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자, 갈로 띄어놓음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광역도시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이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그게 밑줄 친대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어떻습니까? 생략을 해라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 배웠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방향제시계획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행계획은 경미한 사항이 실행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조사를 생략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충학습에 계획도와 계획성에서 작성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데는 버리시고, 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보지 마라 이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기초조사 추가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가 추가돼요. 자, 첫째, 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줄칩니다.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야 됩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 실행계획을 했죠. 이 계획이 하나 발표되면 당장 개발 등이 실행돼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발로 인한 환경성이 있는지, 환경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적성 평가 재착성 분석도 추가로 조사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적성 평가 재착성 분석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 조사 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여기는 세 가지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초조사들이 생략이라고 해놨죠. 예. 자, 거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줄칩니다. 도시군관리 입안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가 있다. 자, 도심지에 위치하면 빈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뜻이죠. 자,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까지 줄칩니다. 개발이 끝났다. 그럼 나대지가 뭡니까? 나대지. 빈터 말합니다. 빈터. 자, 그러면 빈터가 없을 때는 대통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1항부터 3항 규정에 따른 다음 줄칩니다.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도심지에 있거나 나대지가 없을 때는 빈터가 없다는 뜻이죠. 모든 조사를 다 생략해라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충학습에 보시면 기초조사 등의 생략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거는 다 버리세요. 시험에 노느냐? 노입니다. 노는데도 왜 버리느냐? 그 보고 못 맞춰요. 예, 그래서 버리고 안 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보면 못 맞춰요. 안 보면 맞춥니다. 안 보면.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20년 넘도록 강의를 해봐서 여러분을 탁 테스트 해보니까 이런 거는 안 보는 게 더 잘 맞춰.
예, 오히려 본 사람들이 다 틀려요. 예, 그래서 안 보는 것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맞추는지는 다 가르쳐줘요. 글자만 잘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보충학습에 있는 여러 가지 생략 사유 있죠. 이것도 이 책에서 많이 생략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공법에 이런 경미한 생략 사유가 수천 개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외워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조사의 내용. 간단하게 기초조사는 의무적으로 하되 생략할 수도 있고 추가조사상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조사 다 생략할 수도 있죠. 나다지 빈터 없을 때는 다 생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견 청취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51쪽에 주민 및 지방의 의견 청취라고 해놨죠. 자, 거기에 이 열람 봅시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향문수는 도시공간관리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도시공간관리에 반영하면 됩니다. 자, 다만 지금 보실 필요 없고 3, 4쯤에 보면 되고,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는 의견 청취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앞에 광역도시나 도시공기본계는 공청에 쓴다 그랬죠. 여기는 공청에 안 쓴다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기억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향군수가 의견 청취하는 방법은 공고열람이라고 해놨죠. 그것만 밑줄 치면 돼요. 공고열람. 자, 그래서 공고열람 절차를 써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일간신문에 공고해주면은 열람기간 내에 가서 그 계획을 보고 자기가 의견이 있는 사람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의견 듣는 절차를 공고열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갈로 띄워놓으시고 는 도시군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줄칩니다.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합니다. 자, 이렇게 열람시켜주면은, 자, 이해관계는 이 계획을 보겠죠? 보면 그 다음에 보시면 의견서 제출이라 되어 있죠.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출한다는 뜻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반영 여부 통보.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인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된 날부터 자 60일 내에 의견서 제출을 한 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반영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통보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공고 열람 절차는 자 이해 당사자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직접 의견을 듣는 절차. 자, 공청회를 쓰면 안 돼요, 이게는. 자, 그 이유는 자, 이 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실행 계획입니다. 실행 계획이다 보니까 이 계획이 하나 발표됨으로써 어떤 주민들은 자기한테 불리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청회를 써서 그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공청회 자리에 큰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 특히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날 좀 늦게 와서 저 뒤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손을 들었는데 키가 1m 50밖에 안 돼. 보인다 안 보인다? 아무리 들어도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손만 들다가 간 거야.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니까 나도 한마디 하자 했겠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2분을 줄 텐데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라. 흥분이 돼가 있는데 조리 있게 이야기하니까 몇 번 저 몇 번 하니까 앉아. 자, 제대로 된 의견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공청회를 쓰면 안 돼요. 이는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자, 당장 이 계획이 발표되면 실행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은 자기 의견을 직접 써서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청회 쓰면 안 되고 공고 열람 절차를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시험에 그게 뭐 14일 이상 공고하고 뭐 60일 내 의견 제출해주고 이런 말 있죠.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공고 열람 절차를 쓰느냐 공청회 쓰느냐 그것밖에 안 물어요.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자, 재공고 열람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월요일 달쯤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실 거 없고. 자, 그 밑에 니은 국토교통장관 도지사 의견 청취 방법도 5, 6월 달에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라 되어 있죠.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지방의 의견 청취 봅시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행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시군관리계획 종류 6가지 다 의견 듣는 게 아니고 3가지만 듣습니다. 3가지. 자, 박스 아래 기억에 줄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것만 지방의견들. 그 다음에 니은에 줄칩니다. 강력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줄칩니다. 대통령이 제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3가지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옆에 절차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3, 4일쯤에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안 절차는 크게 2가지밖에 없어요.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 그러면 기초조사는 자, 의무적으로 하되 추가 조사항 3가지 있죠. 생략할 수 있죠. 뭐 그런 내용 주의하고 읽으면 되고. 의견 청취는 주민 등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공고열람 절차 써야 되죠. 공청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이 3가지.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입안 절차에 있어서 이제 특칙이 하나 해당이 되는 것이 그 밑에 주민의 입안 제한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매년. 네, 그래서 매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입안 제한사항 줄칩니다. 주민 이해관계인을 포함합니다. 거기만 줄치시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자,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줄치시고. 위반을 하는 게 아니고 위반을 해줄 것을 뭐 한다? 제한하는 거예요.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나 계획설명서 등이 첨부돼야 되는데 제안사항이 4가지 박스에 있죠. 그게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그 갈로 묶으시고.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나 지구단위 계획부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거, 자, 용도지구 중에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 4가지에 관한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위반 제한 시 동의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한 자는 다음 각 호군에 따른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해야 되는데, 자,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 즉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받고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나머지 위반 제한 대상은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동의요건은 자주 묻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 프린트 들었죠? 거기 잠시 봅니다.
자, 안기 프린터 안 봤어요? 주고 갔다 저 사무실에 달라 하면 줍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아직 다 안 오셨습니까? 예. 시험 칠 때까지 이 4페이지만 외우면 돼요. 공법은 사실 전부 다 암기사항인데 외울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암기 프린터에서는 꼭 옵니다. 시험에 외우면 맞추도록 내죠. 외우면 맞추도록. 그래서 자, 거기에 자, 거기에 프린터 첫 페이지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주민 이해관계인이 도시공간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및 토지 소유자 동의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의 개량에 관한 것일 때는 얼마 동의받아야 돼요?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2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것일 때는 3분의 2 동의받아야 되죠. 산업유통개발진흥주 지정 변경에 관한 것일 때도 3분의 2. 네 번째, 자, 그게 첫째 줄 끝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일 때도 3분의 2. 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그 밑에 건폐율 용적률 그 표 있죠? 거기 하나 수정해야 됩니다. 전용 주거 지역의 2종에 보면은 용적률이 100% 이상 150% 이하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100%가 아니고 50% 이상 150% 이하라고 고치세요. 자, 어떤 분은 지금 받아온 분은 바르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받아온 것도 엉터리 돼가 있습니까? 네, 그래 고치면 돼요. 2종 전용 주거의 2종에 보면 용적률이 100% 이상 150% 이하 돼가 있죠. 100을 50으로 고치죠. 50 이상 150 이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린트는 늘 들고 다니면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를 다시 봅니다. 54쪽을 보세요. 제한 절차와 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1번에 자문에 관한 것은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지금 볼 내용은 아니고 2번에 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을 제안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행군수는 자, 줄칩니다. 제안일로부터 45일 내에 도시군관리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까지 줄치시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일부를 줄칩니다.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시켜야 한다가 아니죠.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에 개발진흥지구 위반 제한에 관한 사안은 3, 4일에 한번 보면 돼요.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자, 방금 줄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입안 제한이다 하는 것은 주민이나 이해 관계인이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즉 실행계획을 입안을 해줄 것을 제안을 한다는 뜻이에요. 만들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누구한테? 입안권자에게. 자, 그러면은 제안할 수 있는 사항, 도시군 관리계획이 종류 6가지 있죠. 다 제한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4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관리계획 입안해 줄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것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것을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 3번째, 산업 유통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것을 제한할 수 있고, 4번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에 관한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만 제한합니다. 첫째, 시험 묻는 게 뭐냐? 도시군 관리계획 종류 6가지 중에서 어느 거는 제한이 되고 어느 건 제한이 안 되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첫째.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잠시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45쪽 보세요. 45쪽. 자, 45쪽에 위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종류 6가지가 있죠. 자, 1번에 보시면 용도 지역에 관한 것은 없어요. 용도 지역은 제한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용도 지구는 있습니까? 용도 지구. 용도 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구지구, 이거 지구 붙었죠? 산업유통, 용도지구 10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만 제한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시키는 용도지구에 관한 것은 제한이 됩니다. 용도지구는 전부 다 제한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된다는 뜻이죠. 일부만. 자, 그 다음 2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에 관한 것은 있습니까? 그럼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은 첫 번째로 있죠. 그건 제한이 되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한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은 제한이 되죠. 2번째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것은 제한이 안 되죠. 자, 이와 같이 그 6가지 중에서 제한되는 것은 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험에 첫째 물어볼 때 도시군 관리계획의 종류 중에서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첫째 이것부터 묻는단 말이에요. 2번째 묻는 게 뭐냐면,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을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얼마 이상? 5분의 4 이상 동의받아야 되고, 2번째, 3번째, 4번째를 제한할 때는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한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2번째 거, 3번째 거, 4번째 거는 이제 뒤에 가서 배워야 무슨 말인지 압니다. 뒤에서 할 거고, 첫 번째 거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어디에 산골 마을이에요.
자, 차가 다닌 도로가 여기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산 속에 마을이 수십 호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갑이 여기 땅 가지고 있다. 갑은 주민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이죠. 네. 자, 여기를 가려니까 차를 여기 대놔갖고 산을 넘어서 자, 이렇게 산길로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자, 갑이 여기 갈 때마다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차가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고, 자, 전기도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죠. 예. 자, 이런 도로나 전기가 무슨 시설이에요? 기반 시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도로나 전기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자, 여기에 필요한 도시공 관리 계획이 있어야만 설치가 됩니다. 자, 도로 전기 같은 기반 시설 설치하거나 도시공 관리 계획이 없으면 설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갑이 이걸 자기가 임의로 설치를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갑이 공인중개사인데, 이럴 경우 이거 위반 제한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자기 땅도 여기 있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갑이 자, 이런 도로나 전기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이 계획이 있어야 설치되죠. 이 계획을 위반해 줄 것을 어떻게 한다? 제한합니다. 누구한테? 이 지역의 위반권자인 군수가 있겠죠? 군수이잖아요. 자, 이럴 때 제한할 때는 기반 설치에 관한 것이니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토지 면적 얼마 5분의 4 이상 동의서를 첨부시켜서 자, 제한을 합니다. 그럼 군수가 이 제한을 받아보고 여기도 수십 호 마을이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나 전기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겠죠. 자, 그러면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자,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자, 반영시켜 주겠다,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해 주겠죠. 자, 통보가 되면 반영하기로 했다면은 여기에 필요한 도로나 전기 같은 기반 설치에 필요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이 계획을 위반을 해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이 계획이 발표됐죠. 그러면 도로 설치 공사가 시작된다. 자, 이렇게 해서 도로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들은 갑에게 자, 우리 갑은 위반 제한서만 냈을 뿐이죠. 자, 그런데도 이거 갑이 설치해 줬다는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갑이 참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갑에게 여기 이 동네에서 중개업하면서 나중에 이 군의회, 의원도 하나 해보고 밀어줄 테니까 우리가 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겠죠. 그렇게 해서 군의회 의원도 하고 도의회 의원도 한다. 알겠습니까? 그런 중개업자가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제도입니다. 자, 이럴 때 위반 결정에 드는 비용이 좀 듭니다. 이 비용을 갑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시키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갑이 제한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부담을 안 시킵니다. 만일 기업에서 제한했을 때는 부담 좀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반 설치 전기 개량에 관한 것을 주민이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대부분 다 기업에서 씁니다. 기업에서. 3, 4를 가면은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인가 저런 거는 어떻게 기업에서 위반 제한하는지를 또 예를 들어 설명할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제도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제한 사항을 동의받아서 제한하면은 자, 45일 내 알려주죠. 반영시켰을 때 드는 비용은 반드시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아시고 자, 교재를 자, 봅시다. 자, 이제 55쪽 보세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이제 입안 절차는 끝났고 결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결정 절차는 협의 심의 절차예요. 자, 그냥 한번 읽고 갑시다. 협의에 1번에 자 1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합니다.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하면 돼요. 별 내용 없습니다. 3번은 뭐 3, 4중 보면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라는 제목 있죠.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자, 협의가 끝났으면 2번에 심의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 결정하려면 시도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자, 2번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것은 3, 4중에 한번 보면 되고 협의심의 절차 생략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 부분을 거의 안 묻는다는 뜻이에요. 왜? 물을 내용이 없습니다. 뭐 협의라는 것은 행정기관 간에 의논하는 것을 협의를 했죠. 심의라는 것은 이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자 심사 논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절차 거쳐라 이 뜻이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결정 절차, 협의 심의 절차 끝나면 고시열람 시키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고시열람이라고 되어 있죠. 고시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근로 개시라고 쓰면 돼요. 자, 고시라는 것은 근로 개시해라. 왜 이거는 꼭 근로 개시케 하느냐? 자, 이 계획은 실행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발표되면 당장 개발에 들어가고 착수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세하게 글로서 알려주라 이 뜻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송부해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 이하는 별로 볼 게 없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이제 고시되었죠. 자, 그러면 이 계획은 실행계획이니까 앞에 방향제시계획과는 성질이 다른 점이, 이거는 실행계획은 발표되면 개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 효력 발생 시기가 있어요. 자, 방향제시계획은 이렇게 개발하자라고 방향만 정하면 끝이죠. 그런 효력 발생 시기 같은 거 없습니다. 이건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 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둘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언제 효력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요거 고시한 다음 절차인 지형도면 있죠. 요거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2번은 안 보셔도 되고, 자, 그 밑에 기득권 보호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원칙은 3, 4월 달에, 2번 예외에 1번 신고라고 해놨죠. 그건 3, 4월 달에. 그 다음에 2번에 건축물의 건축 목적란 토지 형질 변경과 3번에 공사 완료 후 도시군관리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라는 거 있죠.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에요. 지금 보실 필요가 없다. 괜히 봐봐야 아무 소득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도시군관리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갑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거 해야 효력이 발생하느냐? 도시군관리계획, 자, 도시군관리계획이 하나 결정이 되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는데 이 또 글로서 게시를 한다 이 뜻이죠. 글로 게시되어 있어요. 자, 이 글로 고시된 이 고시문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떻다? 어렵습니다. 전부 다 전문 용어로만 다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 계획을 보니까 고심을 보니까 뭔가 도시군관리 발표돼서 뭔가 실행이 들어간다는데 아무리 읽어도 뭐 어떻게 실행한다는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 옳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지적이라는 것은 지번을 말합니다. 지번 몇 번지 하는 거죠. 거기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자 도시군관 결정 고시한 이걸 글로 고시한 것을 뭘 한다는 겁니까? 도면화 그림을 그려준다. 그림을 그려주면은 자 쉽게 이해되겠죠. 이거 한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저기 도로 설치한다. 자 고시문에는 자 저기에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는 어떻게 설치하고 전부 다 글로 다 되어 있어요. 그걸 이런 지형도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전에 서던 오솔길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지번들이 있겠죠. 지번들이 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 6번, 7번, 8번 이래 돼 있으면은 자 여기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자 도로를 설치에 관한 글로 게시된 사항을 그림으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 새로 설치될 도로다라고 하면은 2번지 같은 경우 5번지나 8번지 이런 데는 땅이 들어가죠. 자기가 어느 정도 땅이 들어간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목적으로 이런 형태로 지형도에다가 도면화하는 것을 지형도면 고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자 누가 이걸 작성하느냐?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사람들 있죠. 입안한 사람들이 이것까지 작성해야 돼요. 자 작성을 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작성한 거 있죠. 이것은 도지사에 뭘 받아야 된다? 승인 받고. 작성하고 승인했으면 이것도 고시를 합니다. 이 고시를 시행령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거기에 지형도면 작성권자 갈로 안에 뭘 해놨습니까? 입안권자 밑줄 치시고 자 원칙에 봅시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줄칩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임할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군수 의견대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죠. 결국 입안한 사람이 작성해라 뜻이. 승인 절차, 승인 줄칩니다. 시장, 대도시장은 제일하고 이나 군수는 일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갈로 띄어넣으시고 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밝힌 지형도를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네. 자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 중에 승인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갈로 안에 작은 글씨 있죠. 그 부분이 줄칩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승인 대상에서 어떻다? 제외합니다. 그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밑에 고시열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직접 지형도를 작성하거나 승인했을 때 이를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지형도면을 작성